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투자 맛집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한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저는 주식은 무조건 쌀 때 매수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 때 매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거든요. 항상 근데 그런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연습들도 하셔야 되고, 주식을 좀 쌀 때 사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홀딩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제가 턴어라운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런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눌림이 들어와 있는 거 좀 매수하기가 좀 편한 거, 주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아주 편안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눌림 기간에 트레이딩 매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중을 갖다 엄청 크게 가져가시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아시아하고 파트론, 이 두 분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을 갖다가 높게 가실 필요는 없고, 엑시콜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18170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 유상증자 가격이다. 그래서 거기 다 근접했고 오늘 양봉 살짝 들어오고요.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해줄 수 있는 또 구간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면서 트레이딩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탁 얘기하면 자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엑시노스는 다 알고 계십니까? AP. 그거 관련된 것도 디자인을 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적자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어떻게 돼? 크게 적자폭이 개선되는 거. 보통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 흑자 전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흑자 전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또 과거보다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적자폭이 개선되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파운드리 선단 공정 5나노 이하 그 프로젝트에서 DSP 협력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 안바렐라하고도 5나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요즘 적자가 좀 많이 난 부분은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적자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나면 아마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파트론이나 지금 이런 내용들 다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어서, 또 전장 매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개선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만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볼까요? 밸류에이션 부분은 코아시아가 높지 않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에이징랜드나 뭐 가운, 집스 여기를 살펴보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차이가 상당히 크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영업이익이나 내용들을 변해서 보면 얘네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고, 오히려 스마트폰 관련된 그 카메라 렌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을 거꾸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망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면 그냥 밑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거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 드렸죠. 요점만 보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가 지난해에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해 왔는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주가도 일정 부분은 움직여줘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차트 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차트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같은 걸 느껴주시면 상당히 좋을 텐데,
저점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예, 매크로 지표 안 좋았을 때 저점 구간이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윗단으로 저점으로부터 이 종목은 보통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자, 5,780원 뭐 이 정도 구간에서 고점 찍을 때 대략 한 8,000원 정도 찍었고요. 그 다음번 찍을 때도 뭐 한 6,000원 정도 중반이었죠. 여기가 6,500원 뭐 이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부터 찍어서 다시 한 9,00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대충 스펙을 아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0에서 20% 수익 나면 바로 어떻게 된다?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한 군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곳이 터지는 자리이고 뭐 아래로 터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겠죠. 네, 영업이익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으면 틀림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것들은 여기 지금 21이동 평균선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 그 구간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21이평이 7,000원짜리에 얹어 있잖아요. 이제 7,000원 정도 자리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단으로 올라보라고요? 그냥 여기 예, 사실은 뭐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도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굳이 거기까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000원에서 한 8,200원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본다고 하면 트레이딩 포인트에서 스몰캡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업종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 21, 221 이동평균선 이 라인을 가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건데 위로 높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흑자전환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저기 위에서 한번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세간에 또 관심을 받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때 좋은 또 상승폭을 나타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많이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다음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론 투자 한두 번 정도 하신 분들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파트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도 마음이 몹시 쓸쓸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거 지문인식 통해 가지고 사실 뭐 금융거래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하고 스마트폰 카메라 들어가는 거, 전면 후면에 들어가는 거, 카메라 모듈 이 부분이 핵심 매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매출 뭐 그쪽 업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동사의 주가도 하락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으니까 221선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터치해 줄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영업이익이나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한 21%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 부분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죠. 매출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따라서 그만큼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아주 크게 늘어나진 않죠. 이쪽이 영업이익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분야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동사는 주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테이블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지난해보다는 어떻습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일단 그러면 지난해 주가 대비해서 지난해 주가의 고점은 또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고 다만 뭐와 차인 거예요. 경제지표라든지 뭐 우리나라 돌아가는 수급의 현황 또 분위기 이런 것들만 받쳐준다고 하면 높은 점은 지난해 고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만큼이나 내용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분야에 대한 매출이니까 분명히 8월 15일 전에 다 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못 물리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1년 들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서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코아시아 이야기 드린 것도 선 시그널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제가 흑자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시그널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트론 차트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처음으로 뚫고 넘어오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번이죠. 1번이 221이동평선 윗단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여기 61이평, 여기 이 자리겠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체크해 주셔서 요건 얼마예요? 8,000원 라인입니다. 8,000원과 여기 사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간 한 8,400원과 8,000원 요 정도 사이 구간이 상당히 여러분 의미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8,400원 구간 들어왔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8,000원 쪽으로 좀 더 붙어서 여러분들이 양봉 뜰 때 시그널 잡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안 좋았을 때 모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축에 8,000원 밑으로 내려갈 만한 확률은 많지 않다. 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사주는 거죠. 그게 트레이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00원부터 8,000원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도 쫄지 마시고 매수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다음번 실적이나 내용들, 정말 나오는 실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윗단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성은 얼마 안 되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도 고점은 어딥니까? 여기라니까. 그죠? 9,000원대 요점을 좀 생각해보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한 바퀴 확 돌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매수하는 타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 자 222단에서 여기 윗단에서 수익을 언제 실현하냐라는 것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는 건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에서 20% 사이 들어가면 원하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한다. 다만 8월 15일 넘어서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000원 정도에서 10%면 8,800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나요? 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엑시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은 뭐 기존에 리포트 드렸고 내용도 설명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유상증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18,170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저는 221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그러니까 오늘 가격보다 이하 쪽에서는 강하게 스트롱하게 매수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18,300원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처음 아마 그 자리 구간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진 않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V자 매출로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자, 그림으로 한번 선형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급하게 들어가실 내용이라기보다는 유상증자 마무리하는 날이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이 구간의 저점은 다 형성이 돼서 나타날 것이니까 그 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저 유상증자한데 주식 발행량이 20%, 21%라고 그랬죠. 제가 21%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21%, 20% 낮은 구간,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 25,000원 이 정도 구간 전후에서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수익률도 나름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또 그때 가면 유상증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와 하고 덤비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면 재수 좋으면 저 25,000원 좀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사유가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만큼 또 SSD 사업은 어떻습니까? 예, 괜찮다. 이게 온 디바이스 AI 나오면서 SSD 쪽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또 고용 이야기도 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잘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주가 일부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고용이나 엑시콘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용하고 엑시콘 두 개 다 매수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어아시아나 우리 파트론 둘 중에 하나 정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아시아나 또 지금 코어아시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론 같은 건 다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입니다. 또 하는 일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 업황은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루는 업종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코어아시아가 훨씬 더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도 보게 되면 뭐 볼드하고 갈 수 있는, 홀에 혹시라도 뭐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도 괜찮을 만한 것들은 뭐가 더 좋을까? 앞으로 각광을 받을 만한 건 그래도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DSP 파트너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파트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고, 파트론 같은 경우 거래하기가 사실은 일반인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주가가 그냥 막 쭉쭉 올라갔다 쭉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코아시아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엑시콘 좀 살펴보시면서 포인트를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저는 코아시아 한 7점, 그 다음에 엑시콘 한 8점, 파트론 한 6.9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크게 예를 들면 아마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하고 테마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만 빼놓고는요, 나머지 것들은 그닥 그렇게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주가가 좀 낮아진 종목들 중에서 매수해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